작년 2월에 협약식을 맺었고 이왕이면 각 기관별로 고향사랑 기부제도 좀 하자, 참여하자 해서 저희가 4개 기관이 돌아가면서 작년 원래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광주에서 발대식 포럼을 했고 올해는 제주에서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3개 기관 공동 주체로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많이 참석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그리고 여기 지역에 있는 저희를 늘 후원하고 지지해 주시는 회장님들 고맙습니다. 특별히 한경수 교수님 노래 못 들었어요. 나중에 해주세요. 우리가 지난 정부에는 구조적인 성차별은 없다라는 그런 인식하에 여성가족부를 폐지하겠다고 했었고, 그래서 폐지는 못하고 여성가족부 장관을 한동안 공석으로 그렇게 남겨둔 채로 정부가 문을 닫았고, 이제 새 정부에 들어와서는 구조적 성차별이 있다라고 하는 인식하에 이제 여성가족부 장관을 지명한 그런 상태까지 왔습니다. 그래서 뭔가 지난 정부에 우리가 좀 답답하고 어두웠던 그런 것들이 이제 조금 거쳐나가는 그런 시기가 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저희가 작년에 제1회 네트워크 포럼을 하면서 과연 이게 계속 지속될 수 있을까? 사실은 좀 염려도 있었어요. 왜냐하면 정부 원장님이 이야기하셨듯이 지난 정부가 너무 이 성평등 민주주의 정책들을 퇴행시켜 놓고 그러면서 동시에 우리 젠더 갈라치기, 여성 혐오 뭐 이런 것들 때문에 성평등이라는 용어 자체를 제대로 쓸 수 없게 만드는 전라 제주 여성가족 정책 네트워크가 작년 출범식과 공동 포럼을 개최한 데 이어 2번째 포럼을 진행하게 된 것을 뜻깊게 생각합니다. 오늘 포럼을 주관하고 행사 운영을 위해 수고해 주신 제주 여성가족연구원 문순덕 원장님과 임직원 여러분께도 감사드립니다. 기조발제를 위해서 멀리서 와주신 박정소 박사님 감사드립니다. 저 기억 못하시겠죠? 이따 인사드릴게요. 이번 포럼 주제는 청년 여성을 선정하는 것은 매우 시의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청년들이 겪은 현실은 결코 가볍지 않습니다. 처음에 말씀드렸고, 그래서 그 행위를 선택하는 개인들을 깊이 들여다봐야 되는데, 그랬을 때 그 특징적인 것은 70년대 출생 코호트부터 질적 변화가 시작됐다. 인구 행동에서, 즉 결혼과 출산에서 선택의 방향성의 질적인 변화가 시작됐다. 그래서 새로운 세대가 등장한 것이고, 인구 행동의 변화가 70년대에 시작됐다면 80년대생과 90년대생 같은 경우는 이행의 변곡점에 놓여 있다. 그래서 보편혼의 규범이 완전히 깨질 것이냐 라든지 법적 혼인 내의 출산이라는 어떤 규범이 완전히 깨질 것인가 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90년대생 코호트를 특별히 지켜봐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어떤 선택을 하는가, 그리고 왜 그런 선택을 하는가에 좀 더 집중해 볼 필요가 있겠다고 생각하고, 그런 의미에서 정책적인 측면에서는 성평등의 문제나 전국 청년 여성의 사회적 입지 계속해서 보시면요, 월 소득은 200에서 300만 원이 가장 많죠. 여성이. 그리고 정치적 성향에서는 자신이 중도라고 응답한 비율이 가장 높았습니다. 그리고 진보다라고 응답한 비율도 그러니까 남성과 비슷했는데요. 자신이 보수라고 응답한 여성은 3.3%에 지나지 않았는데 전국 청년 중에 자신이 보수다라고 응답한 비율은 7.5%입니다. 그래서 조금 더 청년 여성이 진보적이다라고 봤습니다. 그리고 지역에 대한 성평등 인식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북은 여성에게 불평등하다. 우리 전북도의 성평등 수준은 어떻게 인식합니까? 라고 했을 때 남성 청년들은 성평등하다라고 인식을 했어요. 근데 여성들은 여성에게 불평등하다는 인식이 가장 높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영농자금 확보 넘어가는데 여기서 하나 좀 더 볼 거는 금융기관 대출이나 정책 융자 지원에서 여성들이 좀 더 적습니다. 이런 공식적인 지원 루트에 접근하는 좀 더 어려움을 겪고 있지 않나, 이 부분을 좀 정책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을 거고요. 정보 습득 경로를 보았을 때
남성은 이제 본인이 농가 후계자인 비율이 높았잖아요. 그래서 부모나 형제, 친척이 많지만 여성은 시군 농업기술센터 좀 더 공적인 기관에서 많이 정보를 얻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농사일과 농업 경영 관련 일을 보면 우선 이제 농사일을 담당하는 비중이 얼마나 되느냐, 제가 뭐 50%, 75%, 100%라고 했을 때 확실히 남성이 더 많은 비율을 담당하고 있긴 하지만 그 안에 내용을 보면 남성은 주로 이제 논밭갈이나 농약 살포, 뭐 비료주기 같은 이제 직접적인 생산 활동에 많이 종사하고 있고 여성은 출하, 그다음에 작물 결정 이런 부분에 많이 종사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이제 결혼 및 출산 예약에 대해서 이제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결혼관에 대해서는 앞서서 좀 많이 내용이 나오긴 했는데 제주 지역도 마찬가지로 청년 여성이 결혼에 대해서 해도 좋고 하지 않아도 좋다고 한 중립적인 이제 의사를 표명한 경우가 60.6%로 그래프에 보시는 거와 마찬가지로 굉장히 높게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부정적인 견해는 9.2%로 이 중립적이거나 부정적인 경우를 합했을 때가 69.8%였습니다. 반면에 이런 경우는 청년 남성은 47.0%였습니다. 즉 청년 여성이 청년 남성보다 결혼의 필요성에 대해 중립적이거나 부정적인 경우가 22.8%포인트가 더 높았습니다. 이거는 이제 다른 연구에서도 많이 나타나는데 되게 중요한 포인트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농업이 지속 가능하려면 농촌의 생활하는 인구가 유지가 되어야 되는데 사실 청년들이 가지고 있는 농업과 농사에 대한 이미지는 사실 고노동 저임금 내지는 가부장적 고령사회 그리고 지역의 폐쇄성이라고 하는 부정적 이미지가 청년들에게 작용하고 있는 점도 있다고 여겨집니다. 제주도 역시 이 고민을 뗄 수가 없는 지역이기 때문에 이 발표자께서 들려주셨던 어떤 섬세한 논점들이 전북 혹은 전라도, 전북이든 전남이든 광주든 전라도와 제주가 어떤 점에서 좀 공유하는 부분이 있고 어떤 점에서 좀 갈라지는지에 좀 주목해서 도지역이라고 하는 지역에는요, 도에서는 대학이 상위권 대학이 없다 보니까 광역시로 가죠. 네. 실제로 광주한테 가면 광주에서 유출되는 인구의 되게 중요한 포인트는 20대 중후반이 되면서 대학을 졸업하면서 지역에서 취업하지 못하는 청년들이 나가는데요. 20대 초반은 엄청 들어오는 추세거든요. 들어오는 형태를 띠게 됩니다. 근데 제주는 이 대학이 다 소화하지 못하니까 육지로 나가는 청년들이 원래부터 존재했고, 그래서 최근에 이제 제안드린 거는 청년 여성이 주도하는 네트워크 사업입니다. 그래서 청년 정책의 오랜 이제 명제가 지원 안에 간섭하지 말라. 그래서 어떤 방식으로 다 관에서 정해주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어떤 네트워크를 구축하도록 주도성을 주고 그것을 지원하고 그래서 의미 있는 관계망이 좀 늘어나는 그런 사업을 좀 제안드렸고요. 그리고 여성들이 스스로 민간의 자원을 가족으로부터 인정받지 못하기 때문에 관의 자원에 더 관심도 많고 적극적으로 정보를 찾으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네트워크 안에 어떤 관이라던가 어떤 실질적인 자원 분배가 가능한 그런 네트워크를 좀 구성하는 사업과 연구가 향후에 있어야겠다는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이 좋은 관계에 관해서 정주하는 사람과 이주하는 청년 간의 관계를 고민하게 됩니다. 자장님께서도 말씀해 주셨듯이 너무나 근거리에 있는 사회, 좁은 사회 안에서 우리가 저 여성의 삶을 어떻게 관여할 것인가, 이 여성이 어떤 뭐 교제폭력을 경험하고 있다면 거기에 어떻게 경험할 것이며 이제 어느 위치에 내가 설 것인가는 이제 그것이 이제 좋은 삶의 재생산, 지역에서의 어떤 다른 삶의 재생산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최근 등장하고 있는 정책들과 청년 여성 농업인 정책 혹은 청년 농업인 정책이 어떻게 결합해야 할 것인가에 대해서 지적해 주신 부분이 앞으로 좀 더 고민을 심하시는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저는 좀 박종서 연구위원님께 질문을 드리고 싶은 게 있어서 굳이 시간을 냈고요. 이제 결혼 필요성, 아니 필요성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그 미래 전망이 오히려 불투명한 경우에 더 그 필요성을 강하게 느끼게 나타났고. 예, 감사합니다. 오늘 포럼 보면서 대단히 놀랐습니다. 논의의 수준이 매우 깊고 수준이 높다라는 인상을 되게 깊이 받았고요. 확실히 이제 지역에서 논의하는 수준이나 의제들은 깊은 고민이 담겨 있다는 걸 느끼는 계기였고 되게 의미 있는 자리였다고 생각되고 이 자리 불러주셔서
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리고요. 몇 가지만 말씀드리면 인구와 관련해서 저도 인구 정책이라는 용어를 쓰는 걸 별로 좋아하지 않는데 이제 인구의 문제라는 것은 현존하는 건데 인구의 규모의 총량적 감소는 절대적으로 피할 수가 없거든요. 너무 큰 폭으로 감소하기 때문에. 그래서 한 50년 정도 지나면 정말 엄청난 규모가 감소하는데 네. 박동석 박사님께 그 자기소개 좀 네. 제주 여성가족연구원에서 일하고 있는 이혜영입니다. 네, 오늘 이제 굉장히 잘 들었고요. 이제 많은 도움이 됐습니다. 여기 박동석 박사님께서 발표하시는 통계 중에 가임기라는 이제 용어가 있어서 이거 아마 통계 용어이기 때문에 이렇게 쓰셨으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제 불편한 표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으신지 통계 측면에 제안할 의향이 있으신지 여러분 고맙습니다. 그 부분은 사회자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따가 식사할 때 물어보시겠습니다. 그동안 우리가 이제 제주 여성가족연구원에서 그냥 포럼할 때는 제주도 문제를 갖고 많이 논의를 했었는데 오늘 그 4개의 지역의 공통된 주제로 하니까 지역 연구에 따른 논의가 정말 필요하고 너무 중요하다. 그러니까 단순히 그 특정 지역의 광역 단위 지역에서 어떤 일을 하는가 보다 그 연구들을 어떻게 추진했고 그다음 그 지역 사람들의 인식이 어떤지를 오늘 더 많이 알게 되어서 그 우리 전라제주 네트워크는 거르지 말고 내년에도 하고 다만 그 지속적으로 하고 지역의 연구했던 언제 거든지 간에 공동의 아젠다로 계속 논의하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고맙습니다.